안녕하세요. 네, A팀 강사 이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약 500여 분 정도 계시네요. 네, 오늘도 즐겁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가상화폐 서비스에 대한 뉴스와 정보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가상화폐 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 사실 좀 걱정도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특근법이라는 것 때문에 정부의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래소들이 많죠. 하지만 저와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투자자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자산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특근법이 발행이 돼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명확하게 나타나기를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A글로벌, 최근에 FA글로벌에서 우리 회원들도 몰랐던 여러 가지 플랜이 있다는 것을 방금 이경복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플랜을 진행하고 있었죠. 앞으로 FA글로벌이 본인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 안에 XGP가 어떻게 스며들며 그로 인해서 XGP의 가치가 어떻게 발전이 될지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근법과 그리고 쟁글 그리고 라이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XGP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특별한 정보나 어떠한 대단한 뉴스라기보다는 사실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하고요. 계속 이제 프로비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뭐 쟁글은 어떻게 되는 거냐 되게 궁금하시죠? 네, 그런 궁금한 곳들의 가려운 부분을 제가 한번 긁어드리면서 오늘은 좀 재밌게 재밌는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 좀 할게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면 동그라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특근법, 그 다음에 쟁글, 라이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XG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첫 번째 특근법.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최종 날짜가 9월 24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매체에서 하루하루 특근법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근법에 대한 뉴스를 몇 가지 함께 알아보면서 이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글. 이제 여러 강사분들을 통해 쟁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죠? 왜 그렇게 쟁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쟁글은 도대체 어떠한 기업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코인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 평가가 가상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이 라이센스는 제가 여러 강의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A팀 유튜브에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이센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특근법과 이제 쟁글은 한국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 라이센스는 무엇이죠? 글로벌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글로벌을 넘어설 수 있는 코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라이센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를 통해 우리는 XGP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어떠한 XGP는 어떠한 코인인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근법.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 특근법을 통과해야 정상적인 가상화폐 서비스가 진행된다는 것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특근법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상자산, 코인, 사업자에게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에 관한 법적인 제도가 없어서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쉽게 말해서 코인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피해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처벌을 할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근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특근법이 사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코인을 투자한다고 주변에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안전해? 조심해. 그거 위험하다던데. 이런 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많이 들으셨죠? 물론 저는 XGP를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은 크게 없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아직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근법을 통해서 하루빨리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특근법 통과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플러스 은행을 통해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지 특근법 통과가 됩니다. 자, 오늘까지 현재까지 이 두 가지를 통과한 곳은 다들 아시죠? 4대 거래소밖에 없죠. 이 네 곳의 거래소는 누구나 예전부터 안전하게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역시 안전하게 통과를 했지만 아직 10일 정도? 아니 10일이 아니죠.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가능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래소가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13일자 뉴스인데요. ISMS에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이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개로 이제 앞으로 추가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28곳은 거래소, 그 다음에 12곳은 이 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신고 기한인 24일까지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는 25일부터 그 당장 다음 날부터 불법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혹시 다른 거래소에 코인과 원화를 입금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거래소가 이 ISMS를 인증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어떤 업체는요, 인증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인증을 신청을 했다라는 것을 마치 인증을 받았다라고 소비자들을 속이면서 운영하는 거래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ISMS가 신청하고 아무리 빨라봐야 3개월 이상이 걸린대요. 인증 받기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인증을 받은 거래소인지 혹은 인증 신청만 한 거래소인지 내 자산이 다른 거래소에 있다면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ISMS 인증 외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두 개 다 확보한 거래소는 이제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이다. 이 은행 실명 계좌 없이 ISMS 인증만 받으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마켓을 운영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코인과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원화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ISMS만 받았으면은 일단은 불법 업체는 아닙니다. 폐업은 아니에요. 아까도 이경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가 가능해서 사업은 진행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은행과 협약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소 실명 계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이 안내한 대로 워너마켓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인증만으로 사업을 신고한 뒤에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서 다시 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죠? 원화 거래가 없으면은 사업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거래소는 코인을 사고 파는 수수료로 이제 돌아가는 회사죠. 하지만 워너마켓이 막히면 코인과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갑작스러운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추후 실명 계좌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종료 최소 일주일 전 17일 내일까지 이용자에게 원화 마켓 등 영업 종료 관련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거래소에서 우리 이제 특근법을 바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화 막혀요. 이거를 공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프로비트 코리아에도 올라왔죠. 이것은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 입장, 이 실명 계좌를 주는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걸 받기가 어려울까요? 자, 은행은 실명 계좌 발급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왜냐?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문제가 터질 경우 실명 계정 계약을 체결한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행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코인은 국경 간의 이동 제약이 없고 개인 간 이전 시 추적이 어려워서
범죄, 테러, 자금 세탁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금융당국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금 세탁이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과징금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실명 계정을 발급을 받아서 해줘서 얻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굳이 안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리스크를 떠안고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9월 이후에도 원화마켓을 운영할 때 거래소는 최소 4곳, 아까 4대 거래소에서 10곳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점쳐진다. 10곳이 넘을까요? 제 생각에는 10곳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거래소만 남으면 독과점 현상이 강화될 것이다. 이제는 그 4대 거래소로 이제 손님들이 다 모이겠죠. 그러면은 다른 거래소들은 확실히 수입이 많이 떨어져서 당분간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프로비트 말씀드리면 오늘 올라왔었죠. 프로비트 원화 거래소 이제 중지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하지 못해서 이제는 일주일 전에 이제 공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9월 23일로부터 원화 마켓을 일시 중지하고 코인 마켓 거래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혹시 이제 프로비트에 원화를 넣으셨던 분들은 10월 22일까지 그 원화를 출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꼭 참고해 주세요. 근데 이제 프로비트는 이런 걸 공지를 했어요. ISMS는 획득을 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법률 위반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이거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등 우리는 이제 실명 계좌는 받지 못했지만 그 외에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 가상화폐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 중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화마켓에 있던 코인들 있죠? 그거를 이제 다 USDT 시장으로 넘겨서 일단 거래는 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우리 프로비트 코리아 이제 원화마켓에 우리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됐었죠. 하지만 그게 잠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프로비트 코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프로비트 창업하신 이제 도현수 대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 최고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4년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자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로펌으로 로펌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리고 이 김앤장이 프로비트와 자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앤장은 프로비트가 특근법 의무사항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자금 세탁 방지 체제 구축을 지원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프로비트 코리아가 어떻게 될지는 당장에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 로펌과 자문 계약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당장 이제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는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비트 코리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래소고 확실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래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XGP는 특근법을 안전하게 통과한 프로비트뿐만이 아니라요. 특근법을 안전하게 통과한 대한민국 거래소의 원화마켓 상장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프로비트가 아니어도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방금 제가 이제 전동 매니저님을 통해서 받은 건데요. 혹시 이거 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두세요. 그래서 이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에 코인이나 원화가 있으면은 좀 빨리 알아보셔서 이것을 출금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을 지금이라도 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해주세요. 한 5초 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빼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ISMS와 이제 은행에서 발급 받으신 분들은 거래소 사업이 가능하고 원화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ISMS 하나만 받은 거래소는 거래소 사업은 가능하지만 원화 입출금 및 거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코인과 코인 거래는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거래소는 거래소 사업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근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쟁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쟁글
이제 어떠한 업체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축된 정보 공시 플랫폼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인원, 호빗, 코팍스 거래소는 코인을 상장할 때 그럴 때 이제 제출 대상 이 17가지의 서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쟁글 신용도 등급 리포트를 반드시 포함해야지 이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쟁글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ISMS를 획득을 하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지 특근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은행이죠. 은행에서 이것을 주는 것이죠. 자, 은행연합회에서 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주겠다. 근데 이 평가 방안을 참고를 하고 여기서 이것을 통과한 그 거래소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평가 방안 중에 이렇게 평가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가 있죠. 그 중에서 신용도가 낮은 가상 자산을 취급할수록 위험 가중, 예시, 쟁글 사이트의 가상 자산 신용도 정보를 활용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연합회에서 쟁글 사이트에 있는 쟁글에서 평가한 그 점수를 보고 판단을 해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은행을 통해 실명 확인 입출금을 받아야지 특근법을 통과하죠. 은행은 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안전한 코인인지 스캠 코인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쟁글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점수를 받은 코인이 많이 상장돼 있으면 이 실명 확인 입출 계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은 점수를 받은 코인이 우리 거래소에 많으면 이걸 못 받잖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코인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이 거래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쟁글에서 어떻게 해서든 점수를 많이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쟁글에 어떻게 보면 위상이 높아지는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코인 업체는 쟁글에 이렇게 6가지 이것을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쟁글 점수 기준입니다. 이제 트리플 A부터 D등급까지 있죠. 굉장히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투자 비권고 대상의 점수예요. 여기 보시면은 보통 B등급부터는 보통 이하의 프로젝트로 안전성과 팀 역량이 낮아 목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현재에도 불안 요소가 크며 리스크가 높아서 투기적이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C나 D등급은요. 토큰의 가치가 없으며 이 코인이 계속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이게 제일 높은 점수인데 심지어 트리플 A도 아니고 이제 AA 이제 플러스로 돼 있죠. 네, 그만큼 이 점수가 굉장히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보통 코인들은 트리플 B에서 더블 B 플러스 등급의 위로 점수를 받으면 그래도 좀 안전한 코인이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쟁글은 어떻게 수익을 벌까요? 기업을 유료로 검사하고 무료로 결과를 공시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프로젝트 주체와 계약을 통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코인을 만든 회사 이것을 이제 점수를 요청한 회사 있죠. 그 회사한테 돈을 받고 우리 고객들과 투자자들에게는 무료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프로젝트 관계자는 쟁글의 신용도 평가를 의뢰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 정도가 든다. 근데 그마저도 한참 밀려 있어서 대기 시간이 꽤 길다고 한다. 여러분들 이제 쟁글 평가 언제 나와요? XGP 쟁글 평가는 언제 나오나요? 굉장히 궁금하죠? 네,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쟁글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지 그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코인들이 한 번에 쟁글에 확 몰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XGP도 그 중에 코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10월 중순 정도 되면 점수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GP도 쟁글에 돈을 내고 코인을 심사를 신청을 했다. 그만큼 한국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한국 회원들을 위한 원화 마켓 상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것은 필수죠. ISMS 필수고 실명 확인 입출구 계좌를 받아야지 통과를 한다. 그리고 계좌 발급이 필요한 건 거래소들이죠. 거래소들은 이것을 받아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쟁글의 표를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코인 점수가 높아야 안전한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하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코인이 우리 거래소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야 추가 상장 시 이게 그 은행에서 그것을 발급받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추가 상장 시에는 아마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쟁글의 점수를 적극 반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여기까지 쟁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XGP는 이제 쟁글에 신청을 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센스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강의 시간에도 언급을 해드렸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라이센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글로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근법과 쟁글은 한국의 서비스죠. 그래서 라이센스에 대해서 잠시 되돌아본 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이센스는 에스토니아 FIU에서 금융정보 분석. 자, FIU, 우리나라에도 FIU가 있어요. 이 FIU가 특근법을 발행한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의 FIU는 우리나라에서 특근법을 발행한 그 기관과 동일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서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2017년부터 유럽 최초로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센스 발급을 제도를 실행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블록체인 핵심 국가의 라이센스가 탄생이 되었죠. 그리고 이 라이센스는 유럽 연합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일 거버넌스 연구소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125개국 중 돈 세탁 위험이 가장 낮은 국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즉 에스토니아는 FIU는 라이센스는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라이센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필요한 블록체인 라이센스며 이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를 XGP는 취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블록체인 라이센스 번호인데요. 자, 이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코인을 살려면 거래소에 돈을 보내고 48시간 정도 이 돈이 묶여 있다가 다시 그게 풀렸을 때 코인을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이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제가 비자 카드나 신용카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GP를 바로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상화폐를 법정화폐, 달러, 원화로 교환하는 서비스가 가능한 라이센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칸 대표님은 이 라이센스는 정말 특별한 라이센스이다. 네, 유럽 내에서도 보유하는 회사가 많지 않으며 법정화폐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법정화폐에 대한 암호화폐 허가 및 운영이 가능한 라이센스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갑 서비스가 가능하고 유럽을 넘어 글로벌 전 세계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규정 및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XGP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에스토니아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 모든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현재 법적으로는. 하지만 아직 취급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어떠한 법적인 것은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XGP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코인이 아니죠. 그리고 잠시만요. 보기 좀 잠겨가지고 한국 코인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코인이에요. 글로벌 파트너스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치 코인이 아니라 이 코인은 전 세계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코인으로 발전할
코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센스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성이다. XGP가 있고 이렇게 엄청 많죠.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라이센스를 취득한 코인은 XGP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라이센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금융위원회 한국 FIU에서는 이제 특근법을 발행한 곳이죠. 그리고 특근법은 실명 계좌 발급을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젠글의 점수를 적극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토니아 FIU에서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죠. 그리고 이 라이센스는 유럽을 넘어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젠글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 특급법을 통과한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 한 국가기관인 한국 FIU와 에스토니아 FIU에서 법적인 검증을 받은 가상화폐 서비스 회사라는 것을 정말 완벽하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대단한 회사 아닌가요? 네, 정말 XGP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안전한 코인이다. 네, FIU. 전 세계 블록체인 핵심 국가인 FIU에서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다. 그리고 한국의 코인 평가 기관인 젠글에서 어떠한 점수가 나올지 모르지만 좀 높은 점수를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프로피트 글로벌과 디지파이넥스 글로벌에 상장이 되어 있다. 물론 더 좋은 거래소들도 있지만 이 두 거래소도 거래량이나 거래소 점수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USDT 시장에 상장되는 게 한국 시장에 상장되는 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이 어느 날 확 없어질 코인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전할 코인이다. 자, 한국과 유럽을 넘어 글로벌 코인으로 발전.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이 XGP가 어떻게 활용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칸 대표님은 리플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XGP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포레스 카운티 그리고 이 GM이 이 파이낸스에서 이제 체결을 했죠. 자, 이 포레스 카운티는 영국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송금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저희 이제 이경 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GME는 한국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국 해외 송금 서비스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U FIU 라이센스를 통한 암호화폐 디파이 서비스 실시. 그래서 이 블록체인 파이낸스도 너무나도 기대되는 서비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딱 시간이 됐네요. 정리를 하자면은 XGP는 소중한 코인이다. 뭐 여기에 다른 것 더 넣지 않겠습니다. 소중한 코인이다. 소중하다 XGP. 네, 저는 하루에 코인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배우 생활을 하면서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XGP를 만나서 저는요 너무 행복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주변에서 훌륭한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감사함은 XGP 덕분이며 이 행복의 시작을 만들어준 뜬금없지만 전주현 대표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0%의 보상으로 하루하루 채굴되는 코인을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소비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하루만큼은 이 XGP를 만들고 이 서비스를 진행해준 FA글로벌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XGP를 한국에 처음 런칭하신 전주현 대표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이 XGP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장정민 대표님과 우리 A팀 리더분들, 강사분들, 팀장님들께 감사해야 하며 이 XGP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곧 추석이죠? 이번 기회에 나에게 이 XGP라는 행운을 선물해 주신 상위 리더분들과 그리고 소개를 해주신 지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팀 강사 이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